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망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중국 전역의 도시에는 안면 인식 기능을 내장한 고성능의 CCTV 2억 대가 3초 안에 90%의 정확도로 지나가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하늘 그물 티엔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티엔왕 시스템에 들어가는 CCTV의 개수를 내년까지 6억 2천만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은 개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수는 10억 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검색 엔진의 기록, 방문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결제 등의 정보를 매개로 센서에 의해 기록되며 전화회사는 스마트폰 계약을 할 때 구매자 얼굴을 카메라로 스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데이터를 특정인 얼굴에 연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할 때 지갑이나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물론 지하철을 타거나 건물 출입 가능 여부를 인증할 때, 심지어 돈을 찾을 때도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쉽게 개개인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출시되어 75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틱톡은 전 세계 앱 다운로드 건수가 20억 건에 이르고 중국 이외에서도 수억 명의 유저들이 사용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리에 안착한 최초의 중국산 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틱톡 앱을 깔고 실행을 하면 틱톡은 단 9초 만에 나의 위치 정보, 이메일 주소, 친구 목록, 나이,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다수 포함된 210개의 요구사항을 네트워크를 통해 요청합니다. 물론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 목록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도 수집하는 평범한 항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의 종착지가 중국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미국 본토에서도 해킹을 일삼아 1억 5천만 미국인들의 개인 신상을 빼내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취조한 결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해커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중국은 국가정보법을 전격 시행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이 국가의 안정과 테러 방지를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까지도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상까지도 본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중국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스마트폰에 자신들의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앱을 깔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산 앱들은 간단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무기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틱톡은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안보 우려로 사용 금지를 당한 이력이 말해주듯 개인정보를 도용한다는 의심을 가장 많이 받는 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틱톡은 국내에서 파격적인 현금 살포성 마케팅을 펼치며 노골적으로 한국 회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틱톡은 최근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최대 8,000원을, 여기에 신규 가입자가 7일 동안 매일 10분 이상 틱톡을 이용하면 이 가입자를 초대한 기존 이용자에게 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자유지만 틱톡 앱을 내 핸드폰에 설치하는 순간 내 개인정보 또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사용하는 중국산 사진 보정 앱인 포토원더나 메이투, 그리고 틱톡 개발사가 만든 유라이크 같은 앱들도 실행하는 순간 내가 찍은 사진이나 장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직장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캠 스캐너로 내 신분증이나 서류, 문서, 명함 등을 스캔했을 때도 이런 소중한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순위에 들어가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나 스마트폰 메모리 정리용 앱인 클립마스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가 최근 2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니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중국산 앱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중국산 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더 놀라운 것은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도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최근 이용자 목소리의 개인별 특색과 얼굴 사진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정한 것도 드러나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들이 이런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만 출신의 영화배우 왕조연은 우리에게는 영화 천녀연으로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올해 54살의 왕조연은 대만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SNS상에 일상사진을 한 장만 올려도 대만에서는 큰 화제를 몰고 다녀 아직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장 지역 위구르 주민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세계 유명 브랜드가 신장 면화 불매를 선언하자 중국의 배우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은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해당 브랜드 제품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당시 왕조연은 자신의 SNS 계정에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며 대륙의 배우들과 궤를 같이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왕조연은 자신의 계정에 중국과 중국 홍콩 그리고 중국 대만이라 표시하고 그 옆에 각각 메달 수를 집계한 그림과 영어로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대만 출신인 왕조연이 자신의 조국 대만을 차이니스 타이페이라 칭하고 보란듯이 중국의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신이 났으며 왕조연을 지지한다는 댓글 수만 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여신의 위풍당당함. 왕조연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정말 멋있는 여신, 이런 점은 국내 언론 매체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통일조국과 중화민국의 부흥을 기원하며 왕조연에게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금메달 순위는 저렇게 나열하는 거야. 맞아요. 중국의 금메달 수는 모두 41개, 1등 맞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대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삼립신문망은 왕조연이 대만의 올림픽 성적을 중국에 바쳤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다른 언론들도 일면 머릿기사로 해당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은 왕조연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만 네티즌들 또한 왕조연이 신장의 변화를 지지할 때부터 이상했다. 왕조연이 늙으니 요괴로 변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지한 내가 창피하다.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 가버려라 등 왕조연을 향한 비난의 댓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5만 팬이 활동하는 왕조연의 웨이보 팬클럽은 해당 글은 왕조연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 근거로 왕조연은 개인 계정에 한어병음, 즉 중국어 발음 기호인 왕주시엔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신장 면화 사건 때도 왕조연은 해당 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왕조연의 계정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며 분명 외부 세력이 왕조연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대만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는 개인이 해킹하는 수준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왕조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마치 왕조연이 중국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타이밍에 맞게 올린다며 중국의 개인정보 해킹의 심각성에 대해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왕조연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조작을 한 이 글에 중국과 대만의 언론이 놀아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인의 계정도 이렇게 쉽게 해킹당하는 판국에 이름 모를 개인들의 정보는 중국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스마트폰을 통해 유출되는 나의 개인정보로 뭘 하겠어? 기껏해야 스팸 문자 정도 오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연락책들은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내 이름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검사라고 들어오는 피싱 전화는 나의 금융정보를 어떻게 알고 나의 주거래 은행들을 나열할까요? 무심코 사용하는 내 핸드폰의 중국산 앱들을 통해 내 사진과 이름,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의 아이디, 비번, 주변인 목록 등이 전부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안면 인식에 도용이 가능한 내 개인 사진은 신분증을 포함해 이마오, 우리 돈 3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성과 만남을 주선하는 앱에서 이들은 내 사진을 마치 자신의 얼굴인 양 도용하며 사기 행각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주요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로그인한 나의 정보들은 이렇게 나의 핸드폰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한국 돈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온라인 카페와 쇼핑몰 등에서 상품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홍보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무궁무진한 개인정보가 있으며 스마트폰 앱들은 이런 개인정보에 접근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유출된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알 수도 없으며 유출된 정보는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에는 범죄자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틱톡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사진 보정 안 해도 여러분들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내 핸드폰에 들어가
불필요한 앱들을 삭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